법연, 함께라서 더욱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정산 송규 종사님께서는 진급하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공부와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생각으로 계속 적공할 것이요. 모든 수용에 대하여는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분수에는 만족을 느끼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언제나 정진으로 채워가고 안분으로 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염원해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진급의 법연분들이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원음방송에 오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에 있는 경장교당에 다니고 있는 생타원 박송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 경장교당 도산 낙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신데 오늘 두 분이 우리 원음방송 스튜디오를 밝게 빛내고 계시는데요. 법연으로 출연하신 두 분 어떤 인연이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네. 한 집에 오래 같이 산 부부이면서 도반입니다. 부부이면서 예. 도반이신 법연으로 오늘 출연을 하셨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군산 경장교당의 도산 나길천 교도님 그리고 생타원 박송전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질문이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처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지 우리 도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좀 예, 해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원래 조선업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 형님이 물려받아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열반하셔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군산에 조선소를 이어받기 위해서 내려왔었는데 네. 그 회사에 형님 친구분이 원불교 다니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 원불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인연이 없다가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예. 군산으로 오시면서 가업을 잇기 위해서 조선업을 하시면서 예. 직장에 상사 같이 근무하시는 분 가운데 인연이 되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예. 첫 발을 들이시게 예. 되셨군요. 네, 참 생각해 보면 그 인연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만드신 예. 거잖아요. 참 귀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죠. 우리 행타님 어떻게 첫 인연이 되셨는지, 원불교와 첫 인연은 어떻게 되셨는지. 예, 저는 원래 기독교에 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도 했었고 학생 때는 교회에서 네, 학생회장이셨군요. 저희 엄마가 네. 외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네.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안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열반을 하시니까 제를 지내잖아요. 네. 예, 우리 희수걸은 제를 지내면서 그때 제가 교당을 가면 좀 울렁증이 있었어요. 제 지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지 되잖아요. 네. 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제를 지냈죠. 그렇게 해서 도사님이 일요일 되면 저 따라서 한 번만 교당에 가달라고 교전을 옆에다 이렇게 끼고 저한테 네. 그리고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나 거기는 안 간다. 그래도 한 번만 가자고 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따라가게 돼서 원불교가 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러면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 결혼을 네. 하신 다음에 예. 학생 때만 하더라도 교회 회장 출신이었는데 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청년 때는 네네. 쉬고 쉬었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네.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보자. 네. 왜 이렇게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물론 이제 우리 법이 좋고 하니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하셨겠지만 그때 마음은 어떠셨나요? 제가 어머니를 6개월 모시면서 네. 원불교를 같이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네. 어머니가 열반하시고 나니까 저 혼자 가야 될 상황이 생겨서 네. 혼자 가기는 좀 쑥스럽고 네. 그때만 해도 네. 또 원불교 교법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네. 안식구한테 같이 나가자고 졸랐죠. 제가 아. 근데 한 번만 가자 했었을 때 처음에는 좀 나 갔다 오면 좀 울렁증도 있고 좀 싫다. 예, 예. 이랬을 때 뭔가 회유책에 나름대로 교화 비법이 있으셨나요? 뭐 그런 가족 교화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아니 뭐 그때는 뭐 그런 특이한 것은 없었고 네. 그냥 계속 졸랐죠. 같이 가자고. 네. 혼자 가면 심심하고 네. 쑥스러우니까 네. 같이 데리고 다니려고 계속 졸른 것이 오늘날에 이렇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조른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움직이지가 않았을 텐데 네. 원래 또 원불교 교도도 아니셨고 다른 신앙도 하고 계셨고 근데 내가 이 원불교라는 또 원불교 다니면서 좀 마음 공부를 해봐야겠다. 처음은 몸은 따라갈 수 있었으나 네.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기 전까지 그래 내가 한번 좀 다녀봐 한번 해봐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정적 계기가 좀 있으셨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결정적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달 만에 정말 하도 졸으니까 네. 안 살려면 몰라도 네. 살려고 하면은 한번 따라가야지 되지 않나. 그러고 이제 한 번 따라가고 이제 두 번 따라가고 이렇게 몇 달 됐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설법을 하시는데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회원에 사시는 분, 뭐 영철인가 그분의 어머님께서 네. 아들이 탄강에 끌려갔대요. 일제 때. 그랬는데 그날부터 그 뒤에 장독대 위에다가 정환수를 떠놓고 어머님이 기도를 하셨답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그게 몇 년을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아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불렀답니다. 네. 그 영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대요. 네. 그렇게 아들을 3번을 불렀는데 거기 탄강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 말하자면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대요. 탄강 밖으로. 네네. 탄강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네. 그래서 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제차 3번째 나와서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구나. 돌아가시는데 나를 못 잊어서 여기를 보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막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고 통곡을 했대요. 근데 그날 탄강이 무너졌대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은 어디다 둬도 괜찮다.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제 이룬다, 기적을 이룬다. 네. 그러면서 그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제일로 좋았던 말은 뭐 신앙의 대상은 어디다 둬도 괜찮다. 기도를 하고 살아라. 그거였어요, 말하자면.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미신이잖아요. 장독대에다가 네.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네. 그래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기적을 그래요. 좀 그렇기도 하겠다. 그때만 해도 사은님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안 닿았었죠. 그쵸, 좀 생소하기도 하고. 예, 생소하고 그래서 그래 기도는 아무데나 대상은 누구라도 정성껏 하면 자식이 해대는 일은 없겠구나. 제가 그게 마음에 와서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자가 안 해도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면 정말 30년도 넘게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그 예화를 해주시는데 저도 감흥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렇죠. 그 교무님의 그 설법 그 말씀에 예. 마음이 딱 그래. 예. 어느 종교 특히 또 다른 종교로 신앙을 하다 가셨기 때문에 네. 어디에 마음을 두든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네. 딱 와닿으셔서 네.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흔들림 없이 예, 가자고 않더라도 네. 아, 너무나 정말 교우님들이 정성을 다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때 그걸 받아들인 교도님들이 정말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른다고. 아마 그 교우님은 뭐 우리 생터님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실 텐데 그게 탁 와 닿으셨네요. 예,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와서 닿아서 저희가 그때 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아이를 항상 데리고 다니죠. 어리니까.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어떤 종교에서 어떤 기도를 해도 네. 부모의 기도라는 것은 헛되지가 않는구나. 네. 그게 정말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원불교와의 그 만남 그리고 그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 우리 생타님 말씀이었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형님께서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열반을 하게 되고 또 천도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원불교를 만나시는 그런 과정 있으셨잖아요. 어떤 점이 그런 과정 속에서 도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본이 되시는 그런 교도님이 되셨는지, 그 형님의 열반과 천도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제가 3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사회 경험도 부족했었고 네. 또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렇죠. 우왕좌왕할 때 네. 그 원불교 교무님하고 그 생판 모르는 교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일심정성으로 이 천도제 지내주시는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천도 법문이라든가 네. 이런 간 서문을 들으면서 네. 뭐 자세히 알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감흥을 받고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도 의식을 통해서 정말 이런 정성이라면 천도가 되겠다. 예. 그런 마음과 함께 거기서부터 마음이 나기 시작하셨고요. 예. 그러면 두 분은 첫 인연된 교당도 경장교당이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네. 군산교당에 다니고 있었죠. 한 2년 정도. 군산교당에 예. 다니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경장교당. 그러고 오게 됐죠. 예. 그러면 두 분이 거의 초창기 경장교당 역사를 함께 하셨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어떠신가요? 그 지금은 군산에 있는 경장교당 교도로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경장교당의 창립기 또 어떻게 교당이나 이런 분위기 그때 초창 당시 그런 분위기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경장교당에. 저희가 군산교당에 다니면서 네. 그 당시에는 교당을 여러 교당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 군산교당 각 단에서 네. 개를 들었습니다. 개를 들어요. 예, 개를 들어가지고 네. 돈을 모아서 네. 각 교당을 이렇게 새로 창립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네. 경장교당이 설립되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교당으로 설립된 게 아니고 네. 원강 어린이집으로 먼저 유치원. 원강 유치원으로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 2년 동안은 유치원을 운영을 했고 네. 유치원 한 칸을 막아서 네. 거기서 일원상을 모시고 법회를 보게 됐죠. 한 2, 3년 후에. 네. 예, 그래서 그 후에 증축을 해서 2층에 교당이 생기게 됐습니다. 군산교당에서 군산 지역에 조금 더 많은 교당을 연원하기 위해서 예. 개를 예, 그랬죠. 그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셨나요? 그때 교모님이 유향원 교모님이라고 네. 그분이 각 단에서 네. 이 개를 들어가지고 그 교당을 아마 3개를 만드신 걸로 세상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예. 역사가 숨겨져 있었군요. 그렇게 또 경장교당의 태동이 어떠신가요? 창립기에 네. 유치원만 있는 그 어쩌면 창립기를 함께 하셨는데 그때 당시를 회고해 보신다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유치원이 모태라고 했잖아요. 네. 예, 저희 애가 1회 졸업생이에요. 거기. 예, 이래. 큰애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애가 셋인데 네. 우리 막내가 10회 졸업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10년패를 받았어요. 애가 셋이니까 네.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 유치원에 이제 법당은 열었지만 교도가 없잖아요. 네. 교도가 없어가지고 그때 한현신 교무님이라고 초창 교무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무님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 유치원을 다니니까요, 우리 네. 애가. 그래가지고 경장교당으로 옮겨가지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정말 유치원이 먼저 생겼는데 1회 졸업생은 자녀를 네. 두시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경장교당도 한번 우리가 네.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경장교당이 서서히 발동을 하게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누가 보더라도 경장교당 역사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또 청원회장으로서 또 교도회장님도 역임을 하시고 또 생타원님은 본공회장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걸로 네. 네, 몇 년 정도 본공회장을 하셨죠?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네. 초창 당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네. 없기도 했겠지만 네, 네. 또 팔 걷어붙이고 일할 사람이 또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과 아울러서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사님 어떠신가요? 처음엔 청운회장부터 하신 건가요? 교당 청운회장을 몇 년 하다가 네. 그때는 청운회가 태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창립 그 멤버죠, 청운회. 네. 그래서 교당 청운회장을 몇 년 하다가 네. 지구 청운회장을 저도 한 20년 했습니다, 거의. 보통 두 분께서는 보통 하셨다 하면 20년 정도를 하시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청운회 활동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 대표적인 활동 혹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청운회장을 할 때 그 어린이 민속 큰 잔치가 태동이 돼서 한 5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아, 군산 지구만 단독으로. 예, 군산지구만 단독으로. 네. 그때 저희 부부는 마당 도우미를 한 5년 하다가 네. 지구 청운회장이 되면서 좀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이렇게 주관을 했습니다. 아, 5월 5일이면 원불교에서는 이제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에서부터 또 이제 서울 많이 확산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잠깐 쉬고 있지만 아마 대표적인 우리 어린이 민속 잔치를 하고 있는데 군산 지구도 단독으로 예. 처음부터 그러면 큰 운동장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을 했었었나요? 예, 처음에 한 5년간은 그 음파 호수공원 옆에 주차장에서 조그맣게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 네. 거기가 워낙 차량이 많고 네. 인구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 네. 그 주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끼치고 아, 또 어린이들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네. 제가 청운회장 맡으면서 그 축구장 공설운동장으로 아, 이렇게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게 그 됐습니다. 시기에. 예. 공설운동장으로 하시면서 원불교에 대한 홍보라든지 네. 또 아직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청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교화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그러시던데 뭔가를 나눠주셨다고요? 예, 저희가 한 30여 년 전에는 네. 그 익산 총부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네. 군산에서는 원불교를 거의 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네. 원불교 열린 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여유가 네. 없으니까 그 조그만 껌 5개 들어있는 껌에다가 껌을. 예, 원불교 열린 날을 써서 네. 그 시청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네. 저희들이 그 껌을 이렇게 줬던 그 몇 년 동안 그 줘서 네. 원불교를 알린 일도 있습니다. 아, 그런 노력들을 껌은 누구나 부담 없이 또 받을 수 있는 예. 거니까요. 그러면 민속 큰 잔치를 그 주차장에서 하다가 큰 장소로 옮기면 물론 활동하기엔 좋겠지만 또 준비나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됐었을 예. 텐데 그때 청원회장 하시면서 스폰을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꼭 교도님들이 아닌 분들에게도 많이 받으셨다는데. 예, 예.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원까지도 청운회장인 제가 네. 부담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시 지원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최초로
군산 최초로 정말 교도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때 광고 스폰서를 네. 이렇게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에서 네. 그 교회 장로인 후배들한테까지 가서 네. 이렇게 자금을 좀 부탁을 했고 어. 그 당시에 한 400만 원 정도에 마련이 돼서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물과 네. 홍보 프레카드를 붙여가지고 시작을 네. 했죠. 근데 첫 해 치고는 상당히 네. 생각 외로 네. 성대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군산지구는 민속잔치를 청운회 중심으로 해서 예. 다른 교구는 그 교무님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준비하는 팀들이 그런데 청운회에서 주관하게 된 어떤 이유나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교구라든지 다른 쪽을 잘 모를 때니까요. 네네네. 그 지구장님께서 네.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네네. 어린이 민속 큰 잔치는 어느 지역이든 청운회에서 맡아서 한다. 아 어느 지역이든 예. 청운회다. 그래서 네. 네가 이거 맡아서 해라. 아. 그렇게 명령이 있으셔가지고 네, 저는 네. 고지 그대로 믿고 몇 네. 년 동안을 그렇게 했었죠. 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중앙교구를 갔더니 네. 거기는 교무님들이 하고 계신 거야. 네네. 네, 그래서 아 저한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아. 하고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편으로 예. 청운회가 한다라고 예. 했던 그 교무님은 누구셨는지요? 예,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궁선봉 지구장님이셨습니다. 아 그때 당시 지구장님이셨던 예, 예. 남궁선봉 교무님께서 예, 예. 청운회가 해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 다른데 다 그렇다. 예,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예, 그렇죠. 아마 교무님들의 방편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이 본공에 다 하니까 해야 돼. 아마 그런 예.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20년간 청운회장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으셨을 거라 예. 가히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주인이 되어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운회가 일이 많나 본공회가 일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그래도 청운회보다 본공회가 일이 훨씬 많지라고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본공회장을 20년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쁨, 슬픔,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시면서 일단 행복하셨던 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어려운 걸 좀 들어볼까요? 제가 행복했던 거라 하면은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네. 많이 아파갖고 수술도 몇 번 하고 네. 그랬는데 저희 교당 다니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송전 씨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랬대요. 나 말하자면 저희 교당에서 나나스키를 담아갖고 팔았었어요. 네. 예, 물회장같이. 네. 그랬는데 그거 담는데 제가 수술하고 한 20일이나 됐나? 간식을 사갖고 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 형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교무님하고. 그거 못 담아요. 그렇게 많은 양을. 근데 그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간식만 주고 올려다가 그냥 못 오잖아요. 혼자 이러고 계신 게. 그러니까 제가 뭐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좀 그런 것은 좀 했어요. 네. 그래도 이 형님이 화가 나시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더래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형님 그만해. 나 여기 수술한 자리가 지금 터져버리려고 그래. 너무 아파 나. 그래도 내가 못 가고 있잖아. 제가 그러더래요. 네. 그랬다고 정말 당신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제일로 걸리더래요. 근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엄불교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그때 한 거를 지금에 와서 사과를 할 것이며 그래도 저는 잊어버린 거를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네. 형님 저는 다 잊었어요. 너무 네. 고마워요. 제가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일을 잘 못해요. 네.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눈치도 많이 먹어서 일을 못한 거면서 회장이라는 자리는 떡하니 자려고 앉아가지고는
입으로만 말하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엄불교를 통해서 제가 또 일도 배우고 또 엄불교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봉공회가 그 할 때 봉공회 큰 사업이라 하면은 물론 교당마다 뭐 장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군산지구는 바자회예요. 바자회. 예. 네. 일단 바자회라는 것을 하게 되면 12회가 갈려요. 어떤 분은 잘한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왜 이런 것을 하냐.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도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한 해에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10몇 년 전에 한 해 바자회를 그 본공회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바자회를 않는다고로 많이 쓰거들더라고요. 하지 말자로 많이 네. 표가 가는 그래서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자. 제가 제 독단으로 그냥 하지 말자 갖고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박원석 지구장님 지금 열만에 드셨는데요. 그 지구장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네. 정말 많이 혼났어요. 엄청 혼내시면서 단독 처리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교무님고 상의 없이 네. 제가 본공회장들하고 단독 처리를 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혼나도 괜찮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저를 막 혼내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직하면 승정 씨가 바자회를 않는다고 했겠냐. 그건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 송전 씨 생각을 해봐. 일이라는 것은 놓을 때가 되면 다 놓아야지 되고 또 아무리 일이 열심히 했던 사람도 내 몸이 부실하고 그러면 안 왔음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않는다,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저도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잊혀져가지고 네. 못해, 안 해, 하지 마. 그 단어는 제가 잘 안 쓰려고 정말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어도 네. 지금도 가끔 하지만 네. 그래도 그때 완전 교육을 제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 바자회라는 게 정말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 네. 물품 선정에서부터 어느 교당으로 배치된 물품은 좀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고 네. 또 자리도 네. 어디 자리는 좀 더 뭐 잘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군산 바자회는 티켓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왜 이렇게 또 이거 물건은 비싸냐 싸냐 물건은 맞아요. 또 이런 시비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네, 네. 그것을 끌고 가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꾸준히 정말 한 해 쉬고 네. 큰 가르침을 또 받고 네. 계속 지속을 해 오셨는데요. 본공에서 바자회뿐만 아니라 무료 급식 네. 그 사업도 이어가셨던데 네. 그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본공회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본공회는 교당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데다. 그런데 정말 본공회장님들은 교무님들이 정말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 본공회장님들은 정말 마음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본공회장님들한테 지금도 제가 이제 본공회장직을 놓았어요. 3년 됐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제가 그렇게 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본공회장님 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무료급식소를 하게 된 거는 네. 저희가 20년 넘었어요. 거기서 봉사한 지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신 건가 아니면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가 밥을 다 해갖고 갔어요. 국 끓여오는 사람, 밥 해오는 사람, 아이고. 김치 담아오는 사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드렸어요. 아, 첫 시작은 그렇게 네, 첫 정말 시작 그렇게 했어요. 아무 지원 없이 그냥 아무 지원 없이 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네. 해왔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12년 전에 이제 여성봉사에서 그 단체에서 여성봉사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못 오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힘은 드는데 나오는 것도 없이 그렇죠. 말을 타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말은 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을 타니까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에 대한 애정이 정말 초창기부터 해서 애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특히 법연이 소중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급식소 사무국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박원아 씨라고 시청의 공무원이었었어요. 자원봉사.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위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못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갖고 사표를 딱 내고 거기를 지금도 무보수로 10년가를 넘게 거기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교도가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많이 드러나야지 돼요. 맞아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럼요. 헌신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도 저는 얼굴이라도 내밀죠. 네, 그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아. 항상 어디를 가나 그런 분이 생보살님이시고 그렇죠. 네. 엄불교의 정말 얼굴이셔요. 네. 저는 그분들을 정말 어디든지 정말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활불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힘도 드시겠지만 정말 신도 나시겠어요.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예. 우리들의 활동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예. 드실 것 같으신데.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네. 군산에 학교가 얼마나 많냐. 그래도 교도소는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그만큼 많잖아요. 아이고, 네네. 네, 제가 그 단어를 얘기를 잘 하는데 정말 얼굴 안 드러내고 그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런 힘든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훈훈하게 돌아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받침해 주시는 네. 사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도사님은 지금 가업을 이어서 조선소를 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경영을 하는 어떤 원칙 또 교법을 기준으로 삼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사님만의 교법적인 비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처음에 원불교 법을 네. 사업장에 이 대비를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괴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년은. 아. 근데 이제 오래 지나니까 네. 차차 이제 그 원불교 법대로 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네. 하자. 그래서 저도 이롭고 오신 손님들한테도 이로운 그런 선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네. 그렇게 잘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끝이 손님들이 없는 예 일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서우는 생각도 들지만은 네. 결국은 제가 또 음. 조금 더 양보하고 이렇게 좀 지내왔는데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이익이 잘 안 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길게 보니까 그분들이 다 저희 오랜 고객들이 돼서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아. 그런 그 이치를 좀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어릴 적부터 좀 없으셨나요? 예, 제가 좀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국민학교 네. 지금 초등학교죠. 네,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그 성적표라든가 이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에 보면 네. 욕심이 너무 없다 아하, 이런 그 선생님들께서 한 줄 예, 써주실 때 그런 것을 상당히 몇 년 동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없는 그 성격이 또 오히려 원불교하고 좀 잘 맞지 않았나 네. 그런
원불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 교법에도 자리이타로 하되 안 되겠으면 내가 그냥 해를 입는다는 심경으로 신법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도 예. 있으십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해서 오히려 그 상대가 교화가 되거나 감화가 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그 스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네.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지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그분들이 예, 그래서 그걸 왜 묻느냐 네. 그러면 저를 보고 뭔가 좀 다르다. 뭔가 다르다. 뭔가 네. 그래서 궁금해서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지 네. 물어보는 거다. 하면 제가 이제 원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원불교가 어떤 종교냐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네. 제가 이제 좀 짧아서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것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네. 하죠. 그러면 뭐 사업도 하시고 교화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조금씩 자리이타로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사업도 잘 되고 계시고 예, 예. 생타님도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사업이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인연이라는 것이 저는 그 업보라는 그 단어하고 인연이라는 단어를 요새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박대 제가 가공 공장 생선 가공 공장을 합니다. 박대. 네, 박대도 하고 각종 생선을 하는데요. 네. 그 생선을 그게 하게 된 동기가 네. 이제 이 도사님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희수거든이 계셨는데요. 많이 편찮으셨어요. 근데 박대 묵이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박대 묵. 껍질로 만든 묵. 묵.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좀 써갖고 갔는데 정말 이만큼 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맛이 없어요. 비린내가 좀 나고. 네, 네. 근데 그 드셨던 분은 저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너무 없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먹던 그 추억. 맛있게 먹던 추억의 음식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희수그런이 돌아가셨는데 느적없이 박대 그 묵 공장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엇을 해도 저는 귀찮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해서 박대묵 공장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그 계절 상품이에요. 그게 박대묵은 그 따뜻한 데 가면 녹아요. 묵으로 돼 있어도 따뜻한 곳 가면 녹아버리는 녹고, 거예요. 예, 차가운 데 가면 응고가 되고. 아, 예, 그런 겨울 식품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장사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걸 접었어요. 네. 접었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이 박대 공장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네. 인연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구나. 네. 제가 그거를 정말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 네. 박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네네. 참 묘한 인연이 정말 이렇게까지 이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한 가정사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일들 이게 일어나잖아요. 관계 속에서든 그렇죠. 또 뭐 사업 금전적으로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는지 그 노하우를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생타님, 네, 먼저 하죠. 네, 아니 저는요. 네, 그거를 하면서 세상을 알았다고 해야지 되나요? 네, 예.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참 먹고 살고 돈 버는 게 힘들더라. 네. 제가 재작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철드는가 보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를 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래도 아빠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공장 하신다고 애쓰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쓸어 덮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그거 하면서 마음에 경계가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해요. 근데 네.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은 공장에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말하자면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 청소면 청소 막 허드렛 일은 머슴인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막 이 속에서 막 이런 것이 올라와요. 네. 그러면은 막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려요. 네.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러다가 또 저기 뭐야 이제 독경을 해요. 네. 그냥 독경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거칠은 논을 갈아서 네. 모를 심듯이 네. 그래. 이게 내 업보라 하면 내가 달게 받자.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막 내가 혼자 네. 그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것을 네. 하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황급히 가을을 생각하면서 네. 제가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네.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노래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죠? 그런 노래 있어요. 그 노래 살짝만 좀 한번 불러주신다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 그 노래인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거칠은 눈을 갈아 참 마음 싣는다. 아, 그 노래. 네. 그래요. 그 노래를, 일어나는 그 마음도 보면서 네. 노래도 부르면서 네. 우리들의 참 마음도 네. 이렇게 더 공부하는 찾아내는 네, 네. 그렇게 또 그러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오히려 더 바르게 사물이 보여서 운영도 더 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청소하면서 막 욕도 해요. 제 속으로 막 네. 하다가 네. 노래로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싹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아, 도사님도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시나요? 저는 음치라 노래는 아, 안 부릅니다. 음치라 노래를 안 부르시고. 네.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이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경계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당하게 되면 네. 우선 화를 내거나 얘기하기 전에 네. 좀 한번 멈춰 서서 음.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경계를 주는가를 네.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분이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이 얘기를 하는가 하고 네.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첫째는. 음. 근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탓하지 않고 네. 그 자리를 슬며시 이렇게 피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경계가 또 유혹이 그때는 모르지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유혹으로 오면은 이게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굉장한 큰 유혹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황금 같은 유혹을 뿌리친 그런 경험 같은 건 없으신지? 제가 그 젊을 때부터 네. 시민사회단체에 그 몸을 담고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몸담고 있던 선배들이 네. 부도가 난다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평상시에. 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길래 네. 저렇게 어려워졌는가 하고 저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욕심을 심하게 부렸을 때 네. 어려움이 오더라.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원래 그 욕심도 어릴 적 욕심도 없었지만 욕심이 없다. 예. 네. 그래서 저도 큰 어떤 경계 예를 들어 황금이 이렇게 눈앞에 보일 때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크게 실수는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내가 다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고요. 어떠신가요? 이 욕심이 좀 많아서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타님 이렇게 욕심 없는 남편 만나셔가지고 네. 이대로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욕심을 좀 낼 땐 내라. 그때 땅 좀 사자니까 왜 안 사냐? 이런 마음 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어떠신가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도 제가 이제 돈 벌 기회가 네.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 네, 실제로. 네. 예, 실제로. 네. 근데 그 말하자면 방금 얘기했듯이 네. 좀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자식을 키우니까 그런 욕심은 갖지 않겠다. 제가 뭐 땅을 좀 사자고 했을 때도 그런 걸로 해서 돈 벌기 싫다.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살고 싶다. 네. 그래서 전번 며칠 전에도 저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욕심이 없는 것은 저도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좀 외향적이고 도사님은 목소리도 점잖하고 네. 또 내성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 이겨먹고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네. 근데 고집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우리 친정 아버지가 좀 이렇게 무서웠게 자녀를 훈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말을 이렇게 어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네. 제가 그거를 우리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자고 하면 저도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아들 딸이랑 잘 살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잘 못 사는 사람 없거든. 내가 이제 그러고서 나는 네. 그냥 말은 적이 있죠. 네. 그렇게 단박한 네. 욕심 없이 사시는데 조선협회에서 면박을 당하시는 사건이 어떤 예. 일이신가요? 네, 그 조선소 사장님을 하시는 네. 자수성가 하신 사장님 계셨는데 네네네. 그분이 보실 때는 네. 제가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키우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셨는가 봐요. 개인적으로. 더 확 키워야 되는데. 예, 키워야. 유지. 본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아. 너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으면서도 네. 이런 정도밖에 못하느냐. 네. 이런 마음으로 저를 꾸짖어서 제가 그때 또 공교롭게도 와이프까지 옆에 있는데 네. 면박을 주시는데 제가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은 다 각기 틀린 거니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욕심 부린다고 해서 뭐 다 잘 살 것 같고 부를 이룰 것 같으면 누가 욕심 못 부리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단박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이 지금의 탄탄한 삶을 만드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교화에 대해서 사람 만나는 걸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교무님들과 또 교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뭐 만나기도 하지만 또 운동을 통해서 많은 교류도 하고 또 법정을 나누는데 중요한 도구 생각을 하시던데 운동 중에서는 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실 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저는 좀 보시다시피 좀 크다 보니까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네. 네,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학타원님 계시고 할 때 탁구를 좀 쳤었어요. 네. 그 도사님은 탁구를 잘 치고 네. 제 동생도 탁구를 좀 치고 가족들이. 학타원님도 네. 예, 탁구를 치시고 그래가지고 교모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 탁구를 참 재미있게 네. 치고 네. 이렇게 식사하면서 웃고 떠들고 했던 것이 네. 지금 생각하면은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번 한다 하면은 우리가 네. 탁구를 한번 할까 다시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네. 저는 좀 운동을 해야지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근데 운동이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이번 기회에 또 운동도 하시면서 탁구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가운데 마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더 법정이 깊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교화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가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형제가 오형제예요. 네. 친정 식구가 오형제고 시집 식구도 오형제인데요. 그래도 전 오형제 중에 사형제가 우리 경장교당을 다닙니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저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식구가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라도 식구가 그렇게 이런 가족이 됐다는 것이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다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장.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저는 물론
재지내든가 뭐 하면은 제가 이제 입교 연원은 좀 돼요. 근데 네. 교당으로 연결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게 네, 네. 예. 그래도 네. 몇 분은 이렇게 네. 예, 다니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나중에 더 이제 10년 있다가 이제 나이가 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면은 막 그래도 너 잘했어. 너 그래도 우리 식구가 다 이런 가족이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우리 오빠나 우리 언니나 동생이 이렇게 교당을 다니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전해집니다. 네, 전해집니다. 네. 가족 교화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귀한데 너무나 정말 그 가족 교화를 잘하신 것 같고요. 도사님 혹시 교화 잘해요?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교화를 권하는 그 타입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인이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나야 네. 교당에 올 수 있지 권하는 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오래 가지 못하는 네.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화 예로 보면 네. 저한테 그 모르는 분이 와서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교당을 나오겠다. 거기 감화가 되셨군요. 예, 교당을 나오겠다 해서 나오시는데 저는 나오다 말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교도 경장교당의 부회장이시고 아유, 그렇게 인연되신 예, 분이. 지금 지구 청운회장도 물려받아서 아이고, 열심히 하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을 느낍니다. 큰 보람이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로 권하지는 않지만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감화가 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또 원불교 교도님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모범적으로 교화를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일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이 이렇게 수많은 인연 가운데 법연으로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우리 도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와이프이기도 하지만 또 생타원으로서 또 도반으로서 여러 가지 애기 엄마로서 예. 여러 마음이 있으실 텐데 도타님에게 예, 생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통해서 네. 잘한 것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못한 것도 많겠지만, 네. 근데 거기에서 저희 와이프를 네. 이렇게 만나서 한 도반으로 가는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네. 또 원불교 만난 거, 네. 그게 또 굉장히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생타원님 만난 네. 행운이시다.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생타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사님은 작년, 재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아이들한테 엄불교를 알리고 가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엄불교 법대로만 살으면 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받을 일도 없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말은 없고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여자는 100살을 먹어도 수염이 안 난다. 그런데 그런 여자하고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 그거는 못난 사람이라고 그랬다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버님한테 받은 것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정말 저희 가족이나 특히 우리 며느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설거지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막 설거지를 막 자기가 먼저 밥도 먹기도 전에 네. 가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유 세상에 며느리가 얼마나 이쁘면 저렇게 이게 며느리만 오면 이렇게 설거지를 그렇게 하냐고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저쪽에서 듣고 있었더란가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제 제가 할게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너네 시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이쁜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네. 이게 자식한테나 저한테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네. 그렇게 표 안 하고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며느리한테 좀 눈치라도 하려고 할까봐 그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막 자기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참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아우, 드물죠. 네, 근데 드물죠. 그렇게 해주니까 네. 가족이 평안롭죠. 생사님 그래서 생각하실 감사하죠. 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인연이다. 네. 두 분과 말씀 듣다 보니 정말 우리 교법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원음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감동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법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출연을 원하시거나 추천해주고픈 법연이 있으시면 안내되고 있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중한 법연 프로그램에 담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여러분께서는 시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아직 못다한 법연의 이야기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